젤리 좋아하는 사람 많죠? 편의점에 가보면 지구 젤리부터 삼겹살 젤리까지 진짜 별의별 젤리가 다 있는데 그래도 젤리하면 이 곰 모양 젤리를 빼놓을 순 없겠죠. 이 곰돌이 젤리를 처음으로 만들고 판매한 곳이 바로 하리보인데요. 하리보에서는 100년 넘게 젤리만 생산하고 팔 정도로 젤리의 진심이었다고 해요. 왜 제과업체들은 젤리만 파는 게 아니라 초콜릿, 과자 등을 같이 팔잖아요. 하지만 하리보는 달랐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제품으로 사업 확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젤리라는 한 우물만 팠던 하리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젤리는 18세기 유럽에서부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매우 긴데요. 중세시대에서 젤리는 영국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고 해요. 사슴뿔이나 상아가루 그리고 돼지족발 같은 걸 끓여서 굳힌 다음에 고기나 생선 위에 코스 요리로 내놓던 게 젤리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게 설탕이나 과즙을 넣은 젤리와는 맛이 상당히 달랐다고 해요. 게다가 오랜 시간 펄펄 끓여서 만들다 보니 보양식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1800년대에 젤라틴을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젤리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참고로 젤라틴의 이름을 따서 젤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젤리는 마이너한 제품이었는데 뉴욕의 한 과학자가 젤라틴을 가루로 만들면서부터 젤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2년에 설립된 하리보가 젤리 시장을 주도하면서부터 젤리 시장은 점점 몸집을 키우게 됐죠. 지금의 하리보를 만든 건 한스 리겔이라는 사람인데요. 독일의 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건축가인 아버지 밑에서 도면 그리는 걸 배우며 자랐다고 해요. 건축가인 아버지는 한스가 나중에 건축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한스는 어릴 때부터 사탕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과점에서 일하길 바랬다고 하죠. 그 이후로 사탕 만드는 걸 배우기 위해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탕 공장에서 일하면서 견습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한스가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잠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4년간의 전쟁 끝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스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는 전쟁 당시 부상을 입으면서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제과 공장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세탁실에다가 솥단지와 밀대를 마련해 놓고 사탕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리보의 시작이었죠. 이 하리보라는 이름은 본인의 이름인 한스 리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 독일의 본에서 각각 두 글자씩 따온 거라고 해요. 이 하리보가 본인의 이름이랑 살았던 지역 이름을 따온 것 치곤 굉장히 젤리를 팔 것 같은 이름으로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리보가 처음부터 젤리를 생산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사탕 가게들처럼 원래는 딱딱한 사탕이나 껌을 주로 생산해서 팔았는데 한스 리겔이 젤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젤리도 생산하게 된 거죠. 이후 1921년에 한스가 게르트루드 비안덴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함께 하리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스는 주로 달콤한 사탕을 만드는 걸 담당했고 게르트루드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나가 사탕을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고 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탕이 잘 팔리지 않았고 한스는 어떻게 하면 사탕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서커스를 보고 엄청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길들여진 곰들이 거리로 나와 재롱을 부리는 서커스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춤을 추며 재주를 부리고 있는 곰을 보고 야 이거 봐라 곰돌이 모양 젤리를 만들어서 팔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과일향을 입혀 춤을 추는 곰 모양의 젤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게 지금 팔리는 곰 모양 젤리보다 조금 더 날렵하고 길쭉한 형태였다고 하죠. 아무튼 새로 만든 젤리는 춤추는 곰이라는 뜻의 탄즈베렌이라는 이름으로 1922년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리겔의 처음 생각대로 탄즈베렌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죠. 수많은 아이들이 이 곰 모양 젤리에 열광을 했다고 해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젤리를 배달했던 아내는 점차 배달량이 늘어나면서 1923년부터는 아예 사업용 차량을 인수해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빌헬름 2세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든 최고의 제품이라며 극찬했을 정도로 하리보가 만든 곰젤리는 인기가 매우 많았다고 하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땅 그리고 식민지까지 모조리 빼앗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 배상금을 내느라 돈을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독일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게 됩니다. 이때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무려 300%나 될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는데 하리보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값싼 가격으로 젤리를 판매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1925년에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이던 감초를 이용해 젤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감초 뿌리를 달여서 차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한스 리겔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감초 젤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감초 젤리가 몸에 좋다고 마케팅을 하면서 이게 거의 곰돌이 젤리만큼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니까 동그랗게 말린 형태로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해요. 곰 모양 젤리, 감초 젤리, 그리고 값싼 가격으로 대박이 난 하리보는 세탁실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사탕을 만들어 파는 조그만한 회사에서 단 10년 만에 직원 400명을 거느리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하리보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거죠. 전쟁통에 재료 공급이 힘들기도 했고 종업원 대부분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하리보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한스 리겔의 두 아들도 전쟁 포로로 잡히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1945년에 갑작스럽게 한스 리겔이 사망하면서 하리보는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죠. 망할 뻔한 하리보를 어떻게든 이어나간 게 바로 그의 아내인 게르트루드였습니다. 400명이나 되던 직원 수는 30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다행히 본에 있던 생산 공장에는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바로 공장을 돌려 젤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있던 두 아들들이 금방 풀려나오면서 하리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동생은 생산을, 형은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탄즈베렌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형제가 운영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전쟁 후에 어수선한 틈을 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도 했고 운영한 지 불과 5년 만인 1950년에는 직원 수가 무려 1000명에 이르기도 했대요. 근데 언제까지나 탄즈베렌 하나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랫동안 탄즈베렌을 판매하면서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피할 수 없었고 형제는 뭔가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팔던 곰 모양 젤리보다 더 작게 만들어 귀여운 아기곰의 이미지를 강조했고 딸기, 레몬, 라즈베리, 파인애플, 오렌지 이렇게 5가지 맛의 곰 모양 젤리를 금색 봉투에 넣어 황금곰을 뜻하는 골드베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때 마치 창문을 통해 선물 가게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포장지를 일부러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생산을 담당했던 동생은 공장을 돌려 골드베렌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형은 마케팅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골드베렌을 가지고 TV 광고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TV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형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죠. 과감하게 TV 광고에 투자하면서 골드베렌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황금색 포장지에 귀여운 곰 모양의 젤리는 어린이들의 취향을 제대로 자극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리보는 이 시기에 슬로건 문구를 바꾸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기존 슬로건인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는 문구에 그리고 어른들도요 라는 말을 덧붙여서 젤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어필했다고 해요. 아무튼 하리보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상품인 골드베렌이 바로 이때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 1967년에 하리보 골드베렌은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등록 상표로 인정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각지의 사탕 제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1982년에는 미국에도 진출해 젤리벨리를 누르고 젤리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후로 하리보는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 세계 10개국에 있는 공장에서 매일 1억 6천 개의 곰 모양 젤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하리보는 다른 제과 회사와는 다르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젤리만 판매한 기업이에요. 하리보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나라별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을 내놓기도 했죠.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이 마시멜로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마시멜로우가 붙은 차말로우스라는 젤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슬람 유대인들을 배려해 할랄 젤리, 코셔 젤리도 만들었다고 해요. 현재 하리보의 대표인 카르프 조프가 하리보는 전 세계에서 1000개가 넘는 맛과 모양으로 젤리를 출시한다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각 국가 지사를 통해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젤리라는 한 우물만 팠던 하리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